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몰랐는데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제가 코칭하고 있는 저희 학생분이 인생 책이라고 이거를 라온의 책 먹방에서 꼭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왜 인생 책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저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나라는 사람을 깨는 방법, 나라는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여러 통찰력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죠. 네, 조 디스펜자가 쓴 브레이킹이라는 책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나 자신이 된 습관 가지치기. 습관을 가지치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이어진다. 알아차리기, 인정하기, 선언하기, 내맡기기다. 우선 이 단계들한 내용을 읽어보고 관련 질문에 대답해 본다. 그런 다음 적어도 한 주 동안 유도하기에서부터 시작해 이 세 단계를 거치는 명상을 날마다 연습한다. 이 모든 단계가 능숙하게 느껴지기까지 한 주 이상 필요하다 생각되면 더 오래 연습해도 좋다. 첫 번째, 알아차리기.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안 다음 그 문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했었노라고 말한다. 그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내적, 외적인 행동, 겉으로 표현했거나 속에 숨겨온 감정, 공적이거나 사적인 생각,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태도 등을 모두 보았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이 자기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보았다고 했다. 보통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더 나은 존재 방식을 찾아낸다. 자신을 완전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바꾸길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다. 알아차리기는 날마다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도와주는 모든 도구가 뇌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왜 죽기 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가? 왜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가? 이러한 알아차리기 연습을 한다면 이미 정해진 운명대로 계속 머물렀을 뇌와 몸, 자동 작동 프로그램이 된 마음과 몸을 화학적으로 길들이는 기억된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때에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어제의 자기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면 수없이 반복해온 태도와 극도의 감정 상태로부터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을 분리시킬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전과 똑같지 않다. 에고가 지닌 이기적인 본성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주의 깊은 곽잘자의 눈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본다면 다음 날부터는 정말로 뭔가 큰 변화를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삶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질 것이다. 명상과 자기관찰 기술을 개발하면 이제껏 자아를 규정했던 잠재 의식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의식을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과거의 자아로 존재하는 것에서 그 자아를 지켜보는 관찰자로 의식을 옮겨 놓으면 과거의 자신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진다. 이러한 메타 인지적 기술을 통해 이제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의식이 무의식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고 한때 무의식적이었던 것들을 점점 더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이다. 지우고 싶은 감정 선택하기. 그 다음으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이나 제한적인 마음 상태 하나를 고른다. 즉, 자신이 되어버린 버리고 싶은 습관 중 하나를 선택한다. 기억된 느낌은 몸을 마음이 되도록 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제한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고 제한적인 믿음에 영향을 끼치며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만드는 자동사고 과정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감정들은 생존 모드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로부터 생겨난 것들로 에고의 지배력을 강화한다. 기쁨을 느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자유로움을 느낀다. 자유로우면 영감이 넘쳐나게 되고 영감이 넘치면 창조적이 되며 창조적이 되면 모험심이 커진다. 이 모든 느낌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화학 물질로부터 분출된다. 지우고 싶은 감정으로 화를 선택했다고 하자. 화를 지워나감에 따라 모든 자기 제한적인 감정들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화가 줄어들수록 좌절감, 증오, 판단, 질투 등도 줄어든다. 몸이 더 이상 무의식적인 마음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파괴적인 감정 상태 가운데 하나만 변화시켜도 몸을 통제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나아가 다른 많은 성격 특성들도 변화하게 된다. 2단계 인정하기 및 선언하기. 인정하기, 자신의 진짜 자아를 인정한다. 마음을 열고 나를 내려놓으면 감각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우주 의식에 나를 맡길 수 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앞으로 어떤 점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말하고 무엇을 감추어 왔는지 고백하면서 이 위대한 지성과 관계를 키워나갈 수 있다. 내가 진짜 누구이며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실토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청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에게 무언가를 사실대로 고백해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떠올려보라. 어린이 되면 죄책감, 수치심,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가? 당시만큼 강하지는 않더라도 그 감정들은 대부분 어딘가에 남아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 자신과 우주의 더 큰 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처벌, 심판, 속임수, 감정적 유기, 비난, 점수 매기기, 분리, 내쫓임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신에 대한 낡은 패러다임에서 비롯한다. 낡은 패러다임에서 신은 선과 악, 옳고 그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천국과 지옥, 고통과 쾌락, 두려움과 더 큰 두려움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힌 불안정한 인간처럼 작은 존재로 여겨져왔다. 이 같은 전통적인 신과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의식 속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삶에서 기쁨을 원한다고 해보자. 그래서 매일 우주에게 기쁜 일이 있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나 깊이 기억된 나머지 그 고통이 하나의 존재 상태가 되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울상을 지으며 불평을 해대고 자신의 기분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변명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세를 한탄한다. 기쁨을 원한다고 선언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희생자의 모습이다. 마음과 몸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
한순간은 어떤 생각을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그 생각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당신의 삶에서 기쁨을 원한다고 해보자. 그래서 매일 우주에게 기쁜 일이 있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나 깊이 기억된 나머지 그 고통이 하나의 존재 상태가 되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울상을 지으며 불평을 해대고 자신의 기분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변명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세를 한탄한다. 기쁨을 원한다고 선언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희생자의 모습이다. 마음과 몸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 한순간은 어떤 생각을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그 생각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앞서 불필요한 아픔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당신은 겸허하고 진실하게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감추어 왔으며 어떤 점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고백할 수 있는가? 익숙한 성격을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기쁨과 경외심으로 무한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변화를 더 잘 불러올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변화할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변화하자. 3단계 내 맡기기. 내 맡기기는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가지치게 하는 단계다. 우리는 대부분 내려놓는다거나 다른 누구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용한다는 관념을 힘들어한다. 그러나 누구에게 자신을 내맡기는지 마음에 새긴다면 이 과정이 훨씬 쉬울 것이다. 변화는 객관적인 마음의 시각에서 비롯하며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객관적인 마음의 시각은 나를 벗어나서 나를 볼 수 있게 한다. 습관적인 방식으로 삶에 반응하느라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능성을 인지하게 한다. 내맡긴 상태에서는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내 맡기기는 우리가 제한적인 마음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길 요구한다. 특히 삶의 문제가 이러저러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버리길 요구한다. 진정한 내맡기기는 에고의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결과를 믿어라. 이 전지전능한 지성에게 나를 맡기고 최고의 해결책을 선물 받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실제하며 그 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성격의 어떤 면도 완벽히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 힘은 우리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삶을 준비해 줄 것이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브레이킹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와,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면 일단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더라도 인정을 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보다 더 큰 힘에 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책들은 좀 비슷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의도의 힘, 시크릿 이런 책들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포함하고 있는데요. 정말 알지만 잘 안 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고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못하고 힘든 것들은 내어드리는 것. 정말 말처럼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을 꼭꼭 씹어서 정말 입안에 이 책의 맛이 그대로 음미되고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읽는다면 그게 언젠가 가능한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품어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책 맛있게 먹었고요. 책 내용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